안녕하세요. 급을 따져도 너무 따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혈압 올랐다 시원하게 처리해버린 사연이 있어 보내봅니다. 남편도 한패라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처음에야 당연히 안 그랬죠.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는데 일하면서 정들어 사귀고 결혼했어요. 저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 다니거든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의견도 잘 통하다 보니 만나게 된 거죠. 어영부영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남편이 돼 있었는데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게 딱 맞아요. 집안 수준은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친정이 조금 더 여유로웠어요. 결혼 전에는 대충 집안 사정 오픈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나 결혼하면 집 한 채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집이 되게 잘 사는 건 아닌데 젊어서 두 분이 장사하며 열심히 모으셨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받으며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 남편이 놀라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수완도 좋고 재테크도 잘해서 돈을 잘 모으신 편이었는데 시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시댁에서는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는 형편이 좋지는 않아. 우리 엄마는 젊을 때 과자 공장 다니면서 우리 삼남매 키웠고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돈만 쓰고 다니는 한량이었어. 집안 차이가 많이 나면 반대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네. 저나 친정 부모님이나 경제적인 차이 같은 건 크게 따지지 않았고 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남편 쪽 사정이 어떻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두 분 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그저 너희 둘만 좋으면 돼. 돈이야 이따가도 없는 건데 둘이서 살 정도는 되잖아? 둘이 맞벌이하니 애 낳아도 걱정은 없을 거고. 그럼 됐지. 너희만 좋고 사람 좋으면 그만이다. 라며 둘 사이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자꾸 족보를 따지더라고요. 족보라는 게 참 굳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따져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본관으로 따지면 시댁은 어우 양반이네 하는 집안이긴 해요. 어르신들이 들으면 어이구 좋은 집안 자제일세라고 할 정도? 게다가 시댁이 대종소는 아니지만 종갓집이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부 괜찮은 양반님네들이라서 시어머니가 족보를 자꾸 따졌어요. 친정은 족보? 시조? 그게 뭐죠? 하는 집안이에요. 소위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쌍놈 집안이죠. 그래서 본관 들으면 아 하고 그냥 많은 분들도 많아요. 원래 집안이 좋으면 이런저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죠. 요즘 세상에 그거 무슨 소용이에요. 기본 예절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견례 할 때부터 집안 수준이 어쩌고 하면서 본관이니 족보니 하는 걸 들먹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견례 때 그냥 파토 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친정 부모님하고 앉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요즘에는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저나 이 양반 집안이나 다 명문가거든요. 근데 사돈 두 분 본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형편은 여유롭다고 하셔서 좋은 집안인가 했는데 의아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매기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너무 긴장한 상태라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악의 없이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쎄하긴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아이고 집안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참 수준이 낮네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여유롭다고 알고 있는데 집은 저희가 해줄 테니 사돈네가 혼수랑 자잘한 것 좀 책임져주면 좋겠네요. 하면서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죠. 지금 보니 기싸움에서 안 지는 두 분 내공이 대단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화냈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배려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애들 다 키워냈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그저 고맙거든요. 수월하게 살아본 적 없으셔서 이런 보람은 못 느껴보셨을 것 같네요. 그래도 따님을 잘 키우셔서 우리 아들하고 연이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제가 음식이며 예법이며 며느리 아내돌이며 뭐든 잘 가르쳐 줄게요. 라며 또 친정 수준을 돌려 깎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장사하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양반 쌍놈 다 만나봐서 눈 하나 꿈쩍 안 하셨어요. 오히려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서인지 사위 될 아드님이 참 든든하네요. 어쨌든 저희는 집만 지원해 줄 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네요. 혼수랑 필요한 건 우리 사위가 알아서 해주시고 식장이나 드레스 이런 건 둘이서 상의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라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돈으로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가끔씩 쎄할 때 빼고는 상견례 자리에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가끔 하는 시점은 있었어도 결혼을 파토낼 정도로 거슬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죠. 친정 부모님도 상견례 자리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 안 사돈이 괜히 기싸움하려고 그러네. 경제력으로 달리니 자꾸 양반 어쩌고 하던데 사위는 참 좋아 보여 다행이다. 만약에 시댁에서 시집살이 시키면 얼른 우리한테 얘기해라. 며 결혼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보고 살면 될 것 같고 친정 부모님도 뒤에서 버티고 계시니 결혼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구렁이 담 넘듯이 결혼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젊을 때 본인 힘으로 집안을 건사하고 애들을 키웠다는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자꾸 저한테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죠. 넌 반찬할 때 왜 이렇게 재료를 낭비하냐? 마트에서 장 봐오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사오는 거야? 잘 보고 사야지. 아니면 시장 가서 더 저렴한 걸 사오던가. 얘가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네. 너 이렇게 살면서 살림 어떻게 꾸려가려고 그래? 괜히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도 기싸움하며 트집을 잡는 것 같아 적당히 네 어머님 가르쳐주신 대로 할게요. 너무 야단만 치지 마시고 칭찬도 해주세요. 반찬 그래도 잘 됐잖아요. 그쵸? 라고 하며 넘어갔어요. 어른하고 싸워서 뭐하나요? 바락바락 우겨대고 하나하나 따지면 그것만큼 없어 보이는 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꾸 지적질만 해댔고 부정적인 얘기만 들으니 저도 슬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외식하면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 돈이면 해먹고도 남지. 그냥 음식 해주지 그랬냐? 음식하는 것도 귀찮아? 시애미한테 그것도 해주기 싫으냐? 잠깐 장 보고 간단하게 음식 해주기만 하면 되겠구만. 왜 이렇게 게으르냐? 하여튼 요즘 애들은 이렇게 게으르다니까. 라고 하며 핀잔만 줬어요. 제가 암만 저도 아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잘 대접하고 싶어서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건데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해도 절 낭비하는 여편네로만 취급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매번 자기가 젊을 때 힘들게 일하며 남편 밖으로 나더라도 참고 애들 키운 얘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젊을 땐 애들 밥 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저 양반 뒷바라지까지 싹 다 했다. 암만 밖으로 나더라도 꾹 참고 살았고 힘든 티 안 내며 살았다. 과자 공장 다니면서 쉴 틈 없이 일해도 애들 먹여 살린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더라. 여자는 자고로 그래야 하는 법이야. 남편하고 사니 못 사니 떠들고 애들 못 챙기는 건 못 배운 집안 여편네들이 나는 거다. 결국 나한테도 그런 삶의 태도를 강요하는 거였죠. 저는 그냥 네 하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세대가 다른데 어떻게 시어머니 말만 다 듣고 사나요? 좋은 건 참고로 하되 미련스러운 건 배우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해온 게 마음에 걸렸는지 아니면 집안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남편 무시할까 봐 걱정됐는지 시어머니는 자꾸 남편 무시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너희는
족보도 없는 집안이라 잘 모르겠지만 예법대로 하면 넌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 내조나 해야 된다. 아범보다 못한 회사 다니고 월급도 적다며? 그냥 관두는 게 어떠냐? 아범이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제사상 차리는 거며 종갓집 음식이며 가르쳐줬을 텐데. 하긴 요즘 애들이 그런 거 배우려고 하겠냐마는. 어쩌고 하며 제 신경을 거슬렀죠. 저도 시어머니가 자꾸 되지도 않는 소리만 하니 입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요즘 누가 제사상 차리고 종갓집 음식 하나요? 유튜버들이나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족보 없어도 그런 거 1분이면 다 알 수 있어요. 아버니 반대 안 해도 제가 바빠서 제사 준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해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제 월급 보태서 둘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걸요. 아범 혼자 머리로는 살기 힘들어요. 물가 오르는 것 좀 보세요. 사실 남편은 옛날부터 요즘 세상에 종갓집이다 뭐예요? 제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 때까지만 하세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냥 낙골당에 모셔두고 기일마다 찾아갈 거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제사 준비하는 것도 강요하지 마세요. 라며 선을 딱 그었어요. 그게 절 위한 거라기보다는 옛날식으로 밤중에 제사 지내고 음식 준비하고 그런 게 귀찮아서 제사 없앤다고 선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아들한텐 뭐라 못하니 저한테 자꾸 지적질하고 종가 음식이나 예법이니 양반이니 그런 걸 들이민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암만 입 바른 말 적당히 하며 넘어가도 집안도 급이라는 게 있는 거다. 예로부터 산홍공상이라고 상인을 제일 아래로 취급하지 않았냐? 양반 집안이 제일이다. 그리고 젊을 때 나처럼 고생해봐야 된다. 그래야 부모 소중한 것도 알고 자식 소중한 것도 안다. 라고 하는 등등 구시대적인 발언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옛날 분도 아닌데 내세울 게 족보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암만 떠들어대도 저는 일 못 그만둬요. 회사가 좀 작아도 월급이며 복지며 괜찮거든요. 아범 월급만 갖고는 둘이 못 살아요. 아범이 연봉 1억 넘게 주는 회사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못 그만둬요. 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바른 말을 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걸 확 그냥 이라고 눈으로 욕을 했지만 전 웃기만 할 뿐이었죠. 웃는 얼굴에 침 진짜 못 뱉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어머니 안 만날 땐 그런 말 안 들어도 됐다는 거예요. 명절이나 시댁 경조사 때만 좀 참으면 됐거든요. 1년에 몇 번 안 되니 넘어갈 만했죠. 그래서 애 낳고 사는 동안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집에 잘 계시지도 않았고 저희 부부한테 일절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아버지가 늙어서도 밖으로 나도니까 시어머니가 본인이 집안 어른으로서 역할을 맡으려 애썼던 건 아닐까 싶네요. 뭐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은연중에 스트레스를 줘도 남편하고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여느 부부처럼 싸우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남편도 어느 순간 변했어요. 아마 친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때부터 변한 것 같아요. 지원은 무슨 지원이냐고요? 그놈의 허세란. 남편은 회사 월급도 괜찮고 보너스도 잘 나오는데 만족을 못했어요. 여기서 더 벌어야 되고 결국 나도 사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데 꽂힌 거죠. 퇴직하고 나서 사업하면 모를까 재직 중에 시어머니 명의로 뭘 자꾸 하려고 드는데 솔직히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길게 보고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서
퇴직한 뒤에 사업하는 거면 저도 쌍수 들고 찬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겉멋만 들어 사장이라는 데 꽂힌 걸 보니 고개가 절로 흔들리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무인 카페를 해야 한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속으로 창업은 아무나 하나 하고 노래를 불렀죠. 괜히 자존심 긁었다가 방방 뛸까봐 차마 속으로만 삭혔죠. 솔직히 제 남편이지만 사업할 깜냥은 안 됐어요. 근데도 사장님 소리가 고팠던지 자꾸 사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개 한 마리 키워서 왕노릇하는 게 낫지. 남편은 계속 사업이 어쩌고 하더니만 저보고 여보, 친정에서 지원 좀 받으면 안 될까? 나 사업해서 잘 되면 당신한테도 좋은 거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잘 버시는데 창업 비용 얼마 안 되니 도와달라고 해봐. 당신이 얘기하면 흔쾌히 들어주시겠지. 안 그래?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없잖아. 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돈 좀 달라고 해줘. 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사업을 왜 처가자금으로 한다는 건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친정덕을 보며 살긴 했지만 취직하고 난 뒤에는 생활하는 거며 뭐 배우는 거며 다 제 돈으로 알아서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일한 거 보고도 헝그리 정신없이 저렇게 기대려고만 하는 모습이 너무 정 떨어졌어요. 한 집안 가장이라면서 처가에 돈 달라고, 그것도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해버렸죠. 사업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야지. 왜 친정에 돈을 빌리려고 해? 빚내서 하던가 해야지 그렇게 도움받아 하면 되겠어? 시어머니는 젊을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들 키워냈다고 하잖아. 당신도 그런 정신 본받아서 맨 땅에 헤딩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야? 편하게 시작해서 사업 성공한 사람 못 봤어. 그리고 가장이면 가장답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야지. 사업 안 되면 또 처가에 돈 달라고 하게?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딱 잘라 거절하니 남편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솔직히 평소 시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한테 풀어버린 것도 있어요. 남편은 너 말을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암만 그래도 어떻게 남편을 묵사발로 만들 수가 있어? 뭘 한다고 하면 믿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너 그리고 나랑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 됐어. 그럼 내가 가서 빌려달라고 해볼게. 라며 도끼 눈을 뜨고 얘기하더라고요. 친정에 가봤자 안 주실 텐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인 매장은 대기업 다닐 정도면 빚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돈을 바라는 태도도 이해되지 않았고요. 남편은 호기롭게 친정에 갔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어요. 친정 아버지는 좀 무서웠는지 친정 엄마한테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 말로는 남편이 장모님, 제가 이번에 사업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돼야 장인어른 장모님도 사장 사이 뒀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이 벌어서 몇 배로 갚을 테니 도와주세요. 라며 대충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했다던데. 칼 같은 엄마 성격에 그 말이 고지 들릴 리가 없었죠. 아무 비전 없이 그냥 잘 될 거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나요? 친정엄마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대요. 자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사업이 아무나 쉽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가?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면서 갑자기 웬 사업인가? 혹시 잘못되면 내 딸도 힘들어지는데 별로 비전도 없어 보이는 사업한다고 도와달라 하면 우리는 당연히 도와줄 수가 없네. 내 딸 봐서라도 해주고 싶지만 둘 다 힘들어질까봐 못 도와주겠네. 정 사업하고 싶으면 퇴직하고 도전해보게. 친정에서 대차게 거절당하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기가 죽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일을 저질렀어요. 둘이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돈을 다 빼간 거예요. 사업한다고. 이게 애들 아빠가 된 입장에서 할 짓인가요? 통장에 애들 학비에 보태려고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남편 놈이 기어코 일을 냈죠. 저는 그때 너무 화나서 아니, 애들 주려고 모으기로 한 걸 왜 빼가? 너 제정신이야? 나중에 네가 애들 학비 다 대줄 거야? 우리들 월급으로 둘 다 대학 보내기도 빠듯한데 제정신이면 이런 짓 못하지. 어떻게 애들 돈에 손을 대? 라며 극대노했어요. 제가 소리를 질러도 남편은 당당한 태도였어요. 저가나 너나 다들 나 무시하잖아. 내가 사업 잘할 수 있다니까 왜 지원을 안 해줘? 네가 중간 역할 했으면 지원받아 편하게 했겠지. 나라고 애들 돈에 손대는 게 마음 편했겠어? 개소리하는 걸 보니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내가 이걸 믿고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죠. 무책임하고 시어머니랑 제 사이에서 중간 역할 못하고 애들 돈에 손까지 대고 그러면서 남 탓만 하는데 이게 대학 나온 인간 맞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양반 타령하는 집안에서 뭘 가르쳤나 시어머니한테 따져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사업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사업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 타령이야? 너 나랑 장난하냐? 그리고 친정에서 왜 도와줘야 돼? 친정에서도 가치가 있는데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바른 말을 했어요. 남편은 혼자 씩씩거리더니 어쨌든 돈은 다 지불했으니까 사업하면 애들 학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 집 못 산다고 자꾸 무시하고 그러지 마. 너넨 족보 하나 없는 쌍놈 집안이면서 뭐 잘났다고 유세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너네 친정 알거지 되지 말란 법 있냐? 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부인 집안을 놓고 악담을 하다니요. 양반님네가 쌍놈이 할 법한 말을 하면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핀트 안 맞는 말을 해? 정신 차려. 그렇게 고고한 집안에서 자란 분이 왜 입에 걸레를 물었을까? 예법 아는 분이면 처가용을 보면 안 되지요. 라며 놀리듯 얘기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성질난 침팬지처럼 혼자 씩씩거리며 돌아다녔어요. 순간 여기가 동물원인 줄 알았죠. 그때부터 진지하게 남편하고 이혼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올 때였어요. 시어머니랑 날짜가 얼마 차이 안 나서 보통 두 분 선물 같이 준비해서 드리는 편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나 이번에 보너스 받았으니 두 분 선물 알아서 준비할게. 당신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챙겨줘. 내가 제대로 좋은 거 드릴 거야. 라며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홍삼이며 영양제며 두 분한테 사드리고 싶은 거 똑같이 샀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난 뒤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퇴근하고 큼직한 쇼핑백을 들고 오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뿌듯한 표정을 짓는 게 그래도 이번엔 아들 노릇, 사위 노릇 착실히 하려나 보다 싶어 저도 조금은 기대가 됐어요. 보너스 탄 걸 어른들 선물로 쓴다고 하니 기특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내가 모피 코트 샀어. 이 정도면 우리 엄마가 입기에 좋겠지? 털도 부드럽고 색감도 좋더라고. 원래 이런 거 안 사는데 이번엔 꼭 사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 괜찮지? 라며 웃는 거예요. 근데 모피 코트는 하나뿐이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입기에 좋겠지라고만 하고 장모님 얘기는 쏙 빼길래 본능적으로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인간이 한 개만 사온 거예요. 딱 보아하니 우리 애들 학비 통장에서 돈 훔친 걸로 모피 코트 산 것 같았어요. 잘 생각해보니 보너스 받을 시즌도 아니었고 뭐 성과 낸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태 보너스 받으면 숨길 생각만 했지 제대로 오픈한 적도 없었으니 이건 애들 돈이라는데 확신이 섰어요. 이런 썩을 놈이.
제가 왜 코트가 하나냐고 물으니 남편은 선물도 급이란 게 있는 거지, 안 그래? 니네 엄마한테 모피 코트가 가당키나 하냐? 그런 거 입으면 졸부 소리 들어. 아, 졸부 맞긴 맞네. 운 잘 타서 부자 됐지? 우리 엄마처럼 열심히 일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좋은 옷은 우리 엄마처럼 고생한 분이 입으셔야지. 너네 엄마한테 주고 싶으면 네가 사든가. 어울리지도 않을걸? 라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열받아서 그 모피코트 당장 환불하라고 난리쳤어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못 배워먹은 건 줄 알아? 그리고 보너스 아니지? 애들 돈 훔친 걸로 산 거지? 그거 지금 환불 안 하면 옷 못 입게 만들 거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 알지? 좋은 말로 할 때 환불하고 애들 통장에 돈 넣어. 남편 놈은 저를 보고 입꼬리를 들썩거리며 네가 그럴 줄 알고 장모님 선물도 사왔어 하며 저한테 양말 한 쪽을 던졌어요. 포장도 안 된 길거리 가판대에서 팔 법한 그런 양말이더라고요. 마트 가도 이런 것보다는 더 예쁜 게 많겠다 싶었죠. 남편은 양말을 가리키며 이게 장모 선물이야. 모피코트 사니 이거저거 주던데 저 양말도 주더라고. 장모급에는 이 양말도 과분하지 않아? 색깔도 회색인 게 딱 무난하지. 내가 준비한 건 이거밖에 없으니 알아서 드려. 라며 비아냥거렸죠. 저는 황당해서 어떻게 장모 생신에 양말을 줘? 그것도 포장도 안 하고 메이커 양말도 아니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도움받은 것만 생각해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우리 부모님 덕인 거 몰라? 막말로 너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못해서 결국 내 돈 들어갔잖아. 근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군다고? 라며 화냈죠.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진짜 허울뿐인 양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못 배워먹은 사람도 이렇게 행동하진 않을 거예요. 남편은 주기 싫으면 주지 말던가. 아무튼 난 1,000원짜리 양말 아니면 장모한테 드릴 거 없어. 뭐 받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줬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이니 내가 굳이 선물 안 줘도 되잖아? 라며 딱 자르더라고요. 누가 생일 선물 바라고 사위한테 잘해주나요? 명절마다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친정 가면 부모님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 차려주고 기름값 하라고 돈 챙겨주고 애들 용돈도 주시고 그랬는데 사위라고 챙겨준 건 기억도 못하고 잘해줬어야지 어쩌고 하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동물도 키워주고 챙겨주는 애 절대 안 잊어버리던데 어쩜 남편 놈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인간이면 이럴 수가 없죠. 저는 더 대꾸할 가치도 없었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시어머니 주려고 샀던 홍삼이며 이거저거 다 환불해버렸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만 보내고 시어머니 생신날만 벼르고 있었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님, 이번에는 선물보다는 생신상 차려드리고 싶어요. 저번부터 외식하면 돈 아깝다고 뭐라고 하셨기도 하고 제가 이제는 음식 솜씨가 많이 나아져서 한 상 차려드리고 싶네요. 아범이 어머님 주려고 모피코트 샀다던데 저도 맛있는 거 차려드릴게요. 라고 예고했어요.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당신이 웬일이야? 이제 정신 차렸어? 앞으로도 엄마한테 잘해드려. 연세 많으시니 언제까지 정정하게 우리 옆에 계실지 알 수 없잖아? 젊어서 고생 많이 하신 분이라 우리가 잘 챙겨드려야 돼. 라며 혼자 김칫국을 마시더라고요. 내 부모 내가 챙겨야지. 부인한테 자기 엄마까지 맡기는 건 또 무슨 심보인지. 요즘 대리효도 시키면 이혼감이라던데. 아, 이놈은 진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자 마트에서 대량으로 산 과자를 바리바리 챙겨갔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일했던 공장에서 생산했다는 것만 일부러 골라서 샀죠. 일부러 두 사람이 못 보게 박스에 담아 트렁크에 실었고 남편은 어련히 제가 알아서 장 받겠거니 하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지엄마 생신상 차린다는데 메뉴가 뭔지도 안 묻는 꼴이 웃겼어요.
저는 일부러 제 차 끌고 가자고 했고 남편 태워 시댁에 갔죠. 시댁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맞아주는데 시선이 남편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걸 보니 우리보다는 모피코트를 더 기다린 것 같았어요. 제가 박스를 한아름 들고 가도 무겁냐 뭐 사왔냐 그런 건 일절 묻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모피코트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런 건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판박이더라고요. 꼭 이런 밉살스러운 것만 붕어빵인가 싶어 웃겼어요. 시어머니는 체면에 먼저 모피코트 좀 보자, 어디서 샀냐 뭐 그런 건 묻지 못하고 앉으라고만 하더라고요. 멀진 않아도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좀 쉬거라. 아범은 일하느라 더 고단했을 텐데 앉아 쉬고 새아기도 좀 쉬다가 상 차려다오. 저 양반은 오늘도 어디 나가고 없다. 저한테도 좀 쉬라고 해서 다행이었지만 저는 사양하면서 얼른 어머니 상 차려드려야죠. 쉴 틈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맛있는 거 차려드려야 저도 같이 먹죠. 아범하고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부엌가 있을게요. 모피코트 좋던데 구경하시고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한 채 얼른 부엌에 갔죠. 남편 얼굴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모피코트를 자랑하며 엄마, 나 보너스 받았어. 그래서 엄마 주고 싶어서 이거 샀어. 300만 원짜리라 고급스러워. 한번 입어봐. 우리 엄마 고생하며 사셨는데 모피코트도 한번 입어보셔야지. 이제 사업도 시작할 건데 사장엄마 소리 들으려면 모피코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라며 유난이었어요. 꼴에 진짜 사업하려고 빚을 냈는지 친구한테 꿨는지 뭐 어떻게 자금 마련하고 다니던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는 생각이었죠. 시어머니는 어머 너무 곱다. 내가 이렇게 비싼 거 입어도 되냐?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암만 보너스 받았어도 그걸 다 내 옷 사는 데 쓰면 어떡해? 애들 맛있는 거나 사주지. 나한테 너무 가분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아들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 라며 미안해하는 티를 냈어요. 하지만 슬쩍 보니 입꼬리가 귀에 걸리려고 했죠. 시댁하고 사이가 좋았다면 저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하는 짓이 밉상스러우니 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남편은 애들 무슨 애들? 애들은 매일 맛있는 거 사주는데 뭘. 그리고 애들은 저 사람이 알아서 잘 챙기니까 신경 쓰지 마요. 누나들은 자기들 살기도 빠듯하니 나라도 엄마 잘 챙겨드려야지. 라며 또 속을 뒤집는 말을 했어요. 거실에서 두 모자가 모피코트 하나로 난리법석을 떠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가 할 일을 했죠. 전 부엌에서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에 죄다 과자만 부었어요. 어휴, 요즘 물가 올라서 양을 줄인다더니 진짜더라고요. 과자를 열심히 부었더니 생각보다 많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몫으로만 과자를 열심히 들이부었고 나머지는 대충 냉면 그릇에다 때려 부었어요. 그리고 같이 사온 사이다 한 병을 시원하게 들이켰어요. 안 그래도 속이 계속 답답했는데 사이다 마시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원래 찬 거 잘 안 마시는데 두 사람 꼴을 보니 속이 미식거려서 사이다를 쉬지도 않고 들이켰죠. 시어머니는 한참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부엌에서 뭘 차리지도 않고 요리도 안 하니 궁금해서 가까이 오더라고요. 음식 준비한다 해놓고 조용하니까 이상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식탁을 보고 황당해하면서 너 이게 뭐냐? 생일상에 웬 과자야? 미역국에 잡채, 불고기 그런 거 해와야지. 난 놀리냐? 쌍놈 집안이라 기본 예의도 못 배웠어?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과자라니. 나 무시하는 거지? 내가 과자 공장에서 일했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이런 걸 며느리라고 거둔 내가 잘못이다. 라며 펄쩍 뛰면서 화내더라고요.
화내는 모습도 남편하고 똑같아서 얼마나 웃기던지 몰라요. 그걸 찍어뒀어야 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걸 듣고는 웬 소란이냐면서 부엌으로 와보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른 생신상을 이따위로 차려? 너 우리 엄마 무시해? 빨리 밥 안 해? 밥하기 싫으면 외식하던가 차라리 시켜 먹기라도 하지. 이게 무슨 심보야? 와,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이건 사람 면전에 대고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하잖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지가 먼저 친정 무시할 때는 언제고 갚아주니 되려 방방거리는 게 웃기더라고요. 선물도 급이란 게 있는 거니까. 어머님, 과자 공장에 다니던 기억 나시죠? 어려웠을 텐데 돈 없이 사느라 힘드셨겠다. 굿세어라 금수나가 따로 없었겠어요. 저는 그런 고생 안 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매번 어머님 하는 말 들어주느라 힘들었어요. 전 풍족하게 살아서 그런 고생 모르거든요. 양반이면 뭐하나요? 가난한데. 옛날에 양반들 가난해서 족보 팔았다잖아요. 혹시 어머님도 족보 사온 거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속을 뒤집어 놓으니 두 모자가 개거품을 불며 화내더라고요. 둘 다 혈압 올라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꼴이 얼마나 우습든지. 일부러 시어머니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니까 발작 버튼이 제대로 눌렸는지 둘 다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내세울 만한 게 족보였을 텐데 제가 그걸로 무시해버리니 견디지 못하겠나 봐요. 저는 둘이서 계속 왕망거리며 뭐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았고 일부러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어요. 물 끓는 소리에 두 사람 목소리가 묻혔으면 했거든요. 제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니 약간 주춤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본인들이 저한테 잘못한 건 알고 있었는지 제가 뭘 하든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어떻게 생신상을 과자로 차려? 우리 엄마가 과자 공장 다녔다고 일부러 그러냐? 사람이 못돼도 어쩜 이렇게 못돼? 힘들게 살던 시절 건드려서 상처 주면 기분 좋냐? 내가 장모 선물로 모피코트 안 샀다고 쪼잔하게 굴어? 너네 집은 모피코트 100개 사도 아무 지장 없잖아. 우리 엄마도 이런 거 한번 입어보셔야지.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대꾸할 마음도 없었어요. 자꾸 말싸움하면 뭐하나요? 이렇게 거울 치료 한번 제대로 해줘야 정신 차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 줄 알겠죠. 저는 물이 다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커피 한 잔 타서 과자가 담긴 냉면 그릇 들고 거실로 갔죠. 여유로운 포즈로 소파에 앉아 과자가루 철철 흘리며 커피 홀짝이는데 이 두 모자가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내친 김에 TV까지 켜서 시간 좀 때우다 가려고 했어요. 과자 들고 오는 수고까지 했는데 좀 먹고 쉬다가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무 말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달려와서는 너 뭐하는 짓이야? 빨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해? 라며 저를 밀치는데 잘못해서 커피가 쏟겨 모피코트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필 또 믹스커피를 타먹었었고 큰 컵에다 탄다고 제가 2봉지나 뜯었거든요. 뜨거운 상태에서 커피가 쏟기니 모피코트가 엉망이 되었죠. 그러게 왜 몸이 먼저 나가서 일을 그르치는지. 뭐든 성급하면 화가 되잖아요. 남편도 자기 성질머리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되었죠.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이 실수해서 그런 거라 제 탓은 아니라 미안해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더니 너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이거 고르느라 몇 시간 걸린 줄 알아? 그나마 예산 맞춘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옷 망가졌잖아. 물어내!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애들 학비로 산 모피코트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 탓을 했지만 사실상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제가 물어줄 필요도 없잖아요. 1타 2피로 두 모자를 물먹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으면 안 된다지만 둘이 저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어머, 어떡해? 나 과자 사느라 모피코트 수리할 돈 없는데.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새로 사야겠는데? 난 돈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 애들 학비도 가져갔잖아. 보너스 받았다며? 남은 돈으로 다시 한 벌 사드리지 그래? 그리고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이면 아내가 잘못한 거 남편이 감싸주고 알아서 처리해야 하지 않아? 그런 기본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제가 바른 말을 하니 남편은 진짜 입에서 거품을 물며 화를 내더라고요. 쌍욕만 안 했지 욕을 하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양반이 부인한테 쌍스러운 말을 해? 양반이면 채통을 좀 지키세요. 가문이 좋으면 뭐하나 인간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이거 보증서도 없고 엉망이네? 이거 메이커 옷 맞아? 가짜 모피코트 산 거 같은데? 브랜드 어디야? 검색하면 나오잖아. 브랜드 가서 수리해달라고 해. 제가 보니 정품 모피코트도 아니고 웬 가품을 비싸게 주고 사온 것 같았어요. 제 말에 남편은 창피했던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시어머니는 지금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무튼 모피코트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난 양반 어쩌고 족보 업쩌고 하는 집안하고는 더 못 사니까 이혼하자. 당신이 친정에 사업자금 달라고 하고 애들 학비에 손댄 시점부터 더는 못 살겠더라. 어머님도 저한테 스트레스 줘서 모시고 싶지도 않네요. 내일 바로 소장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들 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둘이 저한테 스트레스 준 거며 남편이 돈 갖다 쓴 거며 도저히 못 참으니 이혼하자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하고 남편도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며 소리치는 걸 뒤로 한 채 가방 들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어요. 생각해보니 내 돈 들여 과자 산 게 좀 아까웠지만 제가 밥 차려준다고 저녁도 굶었을 시어머니한테 과자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뭐 하며 주차장으로 갔죠. 과자 먹으며 옛날 생각도 하고 아들하고 오붓하게 얘기하면 그걸로 생일 선물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그대로 제 차를 끌고 집에 갔고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저한테 계속 전화하는 걸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어요.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일은 수월하게 해결됐어요. 남편은 계속 이혼을 반대했어요. 우리가 애도 있고 여태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혼을 해. 난 절대 못해. 당신이 앞만 우겨봤자 난 이혼 안 해줄 거야. 내가 너 쉽게 놔줄 줄 알아? 남편 말에 기가 찼어요. 제가 소송 걸었는데 무슨 이혼을 해준 애 많이 하는 건지 자기가 갑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그래, 어디 반대해봐. 내가 소송 걸었지 조정 신청했니? 너 하는 꼴 보니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너 같으면 너랑 살 수 있겠니? 어딜 친정에 돈 달라는 소리를 함부로 하고 애들 통장에 있는 돈까지 손을 대? 너는 이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격 박탈이야. 제 말에도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나는 입장이었고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쩜 저렇게 뻔뻔한지. 제가 여태껏 누구랑 살았는지 의아할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하고 통화할 때 옆에서 야, 이혼해주지 말고 평생 옆에서 괴롭혀. 저런 건 이혼해주면 안 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계속 너랑 못 헤어지게 묶어놔. 저렇게 못 배운 것들은 3일에 한 번은 두들겨 패야 하는 건데 옛날 같으면 벌써 우리한테 맞아 죽었지! 라며 악담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저렇게 막말을 하고 살면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친정에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두 분 다 대충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은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런 집구석이랑은 빨리 헤어져라. 그게 답이다. 자꾸 엮이면 너만 손해야. 애당초 결혼을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네가 좋다고 하고 사이도 그땐 괜찮아 보여서 승낙했다만 후회스럽구나. 지금이라도
잘 정리해. 라며 든든한 받침이 되어주셨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은 계속 이혼은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되나요? 제가 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며 남편이 애들 돈에 손댄 거며 포건한 거며 여러 가지 증거가 철철 넘쳐서 이혼은 수월하게 되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도 시어머니는 너 그렇게 살다간 제명에 못 살 거다. 하는 일이 잘 될 줄 아냐? 남편 내팽겨치고 시부모 배신하는 게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라며 악담을 퍼부었죠. 전 속으로 저게 다 자기한테 돌아갈 텐데 왜 저러나 몰라 하며 무시할 뿐이었어요. 죄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크다고 하던데 저러다 두 사람 다 뒷감당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무시했었죠. 근데 진짜 시어머니가 구업을 지은 게 자기한테 화살이 돼서 되돌아갔나 봐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알거지가 됐어요. 남편은 진짜 사업을 추진했고 시어머니 명의로 무인 카페였나 뭘 시작했다고 해요. 뭐 그것까진 나쁘지 않았죠. 하던가 말던가. 근데 요즘 카페가 좀 많나요? 게다가 무인 매장에 한계도 있었고 관리도 잘 못했던지 점점 망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이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주는데 솔직히 별로 안 듣고 싶었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전남편 소식이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절 만날 때마다 전남편 얘기하게 내버려뒀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사업이 계속 잘 안 되니까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투자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수익을 좀 올렸나 봐요. 그래서 잘 되는 김에 한탕 제대로 한다고 빚을 왕창 내서 꼬라박았는데 결국 빚더미에 앉았다고 해요. 시댁에도 채권자들 찾아가서 파산해서 거지거지 알거지가 됐다고 해요. 지인이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네 전 시어머니 다시 과자 공장 다니셔야겠네? 그렇게 양반이 어쩌고 하더니만 저렇게 알거지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안 그래도 어렵게 살았는데 시어머니 화병 나서 제명에 못 사실 것 같더라. 대기업 직원이면 뭐해? 월급 빤한데. 그걸로 빚 갚고 살려면 턱없이 부족하지. 라고 하는데 속으로 쌤통이긴 했어요. 지인 말대로 진짜 시어머니가 다시 과자 공장 다녀야 할 정도로 돈이 떨어졌는지 남편이 양육비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없는 살림 더 쥐어짜봤자 나을 것도 없고 저 혼자 케어도 돼서 그냥 놔뒀어요.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마음 같아선 애들 학비 훔쳐간 거며 양육비며 싸그리 다 받아내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 덕분에 애들을 더 여유롭게 키우고 있어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싶은 게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해요. 그쵸? 시댁은 결국 족부 하나 뜯어먹고 사는 양반님네가 되어버렸어요. 양반이면 뭐 하나요? 머리에 든 게 없고 돈도 없는데. 전 그냥 가난한 양반할 바에는 배부른 쌍놈 하렵니다.